네, 신의 한 수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베테랑에게 한 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황금알 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시장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악재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건지 지금 시장 보면은 불안합니다. 지수 자체만 보더라도 하단을 더욱더 뚫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상황이 정말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지 그동안 많은 흐름들을 경험해 오셨으니까요. 꿀 같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목요일이 보통 장이 그래 썩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한참 빠지고 있었죠.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이 흐름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2시 반, 약속의 시간 2시 반 정도 됐을 때 변화가 생긴다면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은 아마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 풋 포지션이 아니라 콜 포지션 잡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웃기죠. CPI 발표가 정말 걱정스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CPI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웃기지도 않게 시장이 급반등을 했죠. 우리 시장도 상당히 금요일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방향을 한번 오전에 방향을 잡으면 좀 과도하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목요일은 조금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파생 상품 쪽에서 큰 수익을 먹고 정리하고 난 다음쯤 되면 그 다음에 포지션이 다르게 바뀌면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이 딱 2시 반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시 반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된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경험상 그 시간대가 목요일에서 변곡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 우려감들 사실 계속해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로존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40년 만에 또 최고치라 그러고요. 지난주에 제가 트러스 총리를 좀 돌려깎기를 하듯이 공자 선생 얘기를 좀 빗대서 이분이 자기가 길거리에서 큰 똥을 싸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더니 지금도 아마 모르겠어요.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들 채팅이나 혹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아니 경제 채널 나와서 왜 정치 얘기하냐고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하고 정치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그 장관 하나 바뀌고 나니까 어때요?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러스 총리도 사과하고 나니까 시장이 화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운이 나빴던 그런 사람이 영국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조금 운이 나빴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뭐 북한도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자꾸 이상한 짓들을 좀 하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조금 시간 지날수록 덤덤해지거나 좀 둔화되고 혹은 개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인가요? 미국 그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이 어쩌면 빠르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마 오늘 뉴스 좀 속보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괜히 장 안 좋을 때에 괜히 그런 것들이 더 신경 쓰이게끔 뭔가가 좋은 얘기보다는 희망적인 얘기가 거의 사라진 듯한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게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앞서서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PI를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소비자 물가지수 신경 쓰지 말자,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둔감하고 기대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차트 잠깐 볼 건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6월 어느 날부터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8월 16일, 그죠? 8월 16일에 고점을 잡고 그 다음부터 쭉 미끄러져서 최근에 다시 살짝 돌아서려고 하고요. 지난 목요일에 상당히 개파락으로 떨어졌지만 쭉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주마다 발표가 되죠. 네, 주마다 발표가 되는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잖아요. 그죠? 실업자가 늘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죠? 늘면 올라가고 줄어들면 줄어듭니다. 그죠? 일주일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판단 부분들이 CPI는 어떻게 될지 지금은 기대치가 없어. 쟤는 급작스럽게 좋아지지 않을 거야. 하는 부분들에서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잭슨홀 미팅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고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면 오히려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봐보자고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이전에 8월 달 보시면 그 전부터 봐볼까요? 그 전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때는 늘어난 거예요. 그 전주 늘어난 거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때가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예요. 8월 11일 그다음에 정점을 찍은 게 8월 11일이 가장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가장 높았을 때고 18일부터 25만 건으로 줄었죠. 예, 18일부터 25만 건으로 줄었어요. 26만 2천 건에서 25만 딱 줄었는데 거기가 신기하게도 시장 나스닥 기준에서 이게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늘어날 때 되려 증시가 올랐고 거기가 정점을 찍고 나니까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CPI 발표를 정말 나쁘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이 보고 싶은 것은 이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늘이네요. 매주 목요일 한국 시간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22만 8천 건, 그죠? 19만 3천 건까지 줄었다가 그 다음부터 21만 9천, 22만 8천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만약에 22만 8천 건 이상의 실업자 수가 나타나는 형태가 나온다라면 아마도 시장이 조금 화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점이 그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사실 골드만삭스의 누구가 JP 모건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누가 하는데 전부 한결같이 지금은 올라가봤자 조금이고 크게 떨어질 거다. 떨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 폭락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소리가 전혀 없는 이럴 때가 되려 반짝 반등해버리잖아요. 오늘 비록 이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21선 한 번만 넘어가면 그게 중요하다. 왜? 최근 들어와서 20선을 넘어가질 못하고 꺾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넘어는 가봤습니다. 그죠? 넘어는 가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제대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20선을 넘었으나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다시 재돌파돼서 여기는 돌파가 돼서 머물렀지만 이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렇죠? 이 구간은 저점을 깼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오는데 20선을 잠깐 넘어갔다가 내려올 때 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쭉 하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어쨌든 하락 추세는 마감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하다. 시장에서 시황적으로 물가지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이고 그러면 오늘도 그냥 무작정 폭락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 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 가야 할 길을 가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거는 코스피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전에는 20선 자체를 못 넘어가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20선을 완전히 넘어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지 테스트도 한번 했어요. 근데 오늘 좀 내려옵니다. 왜? 코스닥이 20선을 어제 한번 넘어가 봤거든요.
그걸 좀 기다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지난번에 6월달 부분들에서도 요렇게 수렴을 만들고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만 제가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이런 거 만들 때요. 조정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파동이 보통 5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엘리트 파동 분석하시는 분들 A, B, C, D, E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늘어나면 2개 정도씩 늘어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온 거예요. 요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나서 파동이 완성되고 20선 넘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면 이번에는 조금 개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수렴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수렴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조금 확대해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파동이 하나, 둘, 3개 나오고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없어. 급하게 좀 가야 돼. 이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지금 출발해도 늦지는 않아.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이번에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제대로 된 상승이 또 한 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 준비 시간이 지난번보다 짧아요. 6월 말 그리고 7월 들어오는 이 수렴 구간의 준비 시간이 지난번보다 짧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난번보다 상승폭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반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흐름들이 여기서 터닝포인트 나올 수 있다면 오케이. 자, 만에 하나.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오늘 갑자기 지금부터 20선을 다시 올려놓는 상태가 나와버린다면 저는 목표치를 2,400포인트 이상을 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요렇게 빨간 선이 있죠. 지금 거기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꼭지점이에요. 여기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면 그러면 60선 정도까지는 기대치를 가져볼 만합니다. 그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계좌가 매우 좋아질 거예요. 뭐 마이너스가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너무 크게 빠졌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조금 나쁜 시나리오는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사실 종가는 더 밀어버렸어요. 2시 반 돼서 더 이상 떨어지던 게 안 떨어지고 조금 반등 시도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동시호가에 탁 밀었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나와서 질문을 하셨길래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아마 2시 반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금요일은 콜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거기에 적중을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 저점만 안 깬다면 다음 주 제가 목요일 날 또 만약에 여기 오게 되면 그때 여기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언제죠? 9월 30일 저점입니다. 그래서 대략 2150포인트를 깨고 저점 안 깼는데 그죠? 9월 30일 저점은 안 깨고 저기를 깨고 올라가면 우리는 2300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반등은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라도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자리에서부터 반등을 하냐에 따라서 대응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르게 반등해 나간다면 우리가 주식을 언제쯤에 팔아서 현금 만들 거냐. 어쨌든 올라가면 저는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2400 근처까지 간다면 그때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혹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잘라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1이동 평균선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렴되고 있는 이 과정들 잘 보시면서 어느 자리에서 지지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지난번 그 6월달, 7월달 요 넘어올 때에도 여기서도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출발하는 종목들이 달랐습니다. 6월 30일부터 저점 찍어서 올라가는 종목 1번 순서로 올라간 게 있었고 7월 4일 저점 찍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에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7월 중순에서 올라간 게 세 번째 종목, 그리고 8월 달 넘어가서야 올라갔던 것들, 원전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4번 테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주도주가 올라가는 놈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순서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간에 SK하이닉스가 가장 중심적으로 1번의 순서로 올라갔고 지금 좀 빠지죠. 지금 주도주 느낌이었던 종목들이 빠집니다. 그렇죠. 빠져야죠. 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2번 순서에 있는 종목들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게 잘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2번 정도 될 것 같은 2차 전지 주를 지지난주에 그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서의 주도주군이 살아있다면 우리 너무 폭락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지는 말자. 예, 주도주 살아있으면 어쨌든 받쳐지다가 하지만 이제 개별주들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저점 또 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도주를 올라갈 이 조정에서는 분명히 다시 잡아야 된다라면 주도주를 잡을 준비하고 있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를 쭉 봤더니 이번 달에는 대표님께서 저희 탑픽으로 항상 주신 종목이 2차 전지 쪽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업종에 대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종목 보면은 미소가 딱 지어지는데 10월 초에 주신 종목 포스코 케미칼이 최고 수익률 23% 기록을 했거든요. 현금을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해주셔서 이 종목 역시 지금 현금을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2차 전지 안에서 공략을 해서 현금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종목을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딱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라서 여기에요.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순서가 있어요. 1번 순서로 가는 종목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이 1번 순서로 갔고 저는 이게 2번 순서일 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폭등 수준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여기에서 SK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1번 애들 가고 나서 그거 바톤을 이어받아서 2번이 되니까 요게 시장을 받쳐주고 올라가고 그 부분들, 흐름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종목은 글쎄요. 조금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8만 원 있죠. 18만 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좀 홀딩을 해보고 18만 원이 깨진다면 요거 그냥 미련 두지 말고 덜어냈다가 다른 종목으로 갔다가, 왜? 순서가 1, 2, 3, 4번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 종목은 포기하지 말고 재접근을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선 요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올라오고 있는 요 60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차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2차 전지 내에서 탑픽도 하나 더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2차 전지 많이 빠지죠. 네.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2차 전지가 많이 빠질 때 그중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사실 지금 시장이 계속 나빴음에도 혹은 아까 수렴되고 있다고 삼각형 만드는 동안도 2차 전지주들은 대다수 올랐거든요. 정말 잘 올라간 것들, 대표적인 종목들, 실적이 좋은 것들은 정말 잘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쉬고 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삼성 SDI를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 SDI가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에 안 오면 어떠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안 빠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지난번 매수가 알려드렸던 가격에 왔네요. 58만 원. 오늘 찍고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은 참고하시고 오늘은 또 다른 종목 봅시다. 오늘은 조금은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큰 종목들이었으니까 조금만 줄여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떤 종목군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도 많이 올랐다가 눌러주고 다시 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가격이 매우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즉 높은 종목군에 있어서 그 종목들이 수익 실현이 나온다면 아마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로 이동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근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네, 유럽에서 전기차 전방 수요 부진이 조금 있어서 안 좋았었어요. 발주량이 좀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후 지금의 현재가 가장 안 좋은 시기일 거다라고 좀 판단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전지박 캐파 증설이 지금 22년에 그 헝가리 쪽에서 15,000톤 정도인데 이게 26년까지 11만 7천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설. 그 부분이 이제 헝가리에서 약 10만 톤 그리고 캐나다에서 새롭게 17,000톤 정도 요 부분들. 그래서 이후에 성장성,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잘 가나요? 라고 한다면 성장성이 확보됐기 때문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누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한 성장성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보는 게 좋겠죠. 지금 2차 전지가 잘 쉽니다. 어쩌면 내일까지 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보는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은 현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흔든다면 좋겠네요. 어쨌든 32,000원까지 좀 분할적인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한번 살짝 실적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쯤에는 또 다시 실적적인 개선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포인트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완전 상승까지는 안 봅니다. 저도 누군가가 코스피가 2,000이 깨질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에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그러기 전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은 줄 거다라는 거고 지금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 구간들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우선 45,000원까지 잡을게요. 이게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려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쯤 되면 아마도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 생각하면은 4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물이 많아요. 47,000원의 전 고점이 있어서 상당히 매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위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매물대 아래쪽에서 수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손절가는 당연히 전저점 깨지면 일단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됩니다. 2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